요즘 따라 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는 하는데도 몸이 자꾸 무겁고 속도 편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분들이 늘고 있죠. 밥맛도 덜하고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날이 잦아지는 이유,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밥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밥은 그냥 쌀만 잘 씻어서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함께 넣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이나 체질 변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지만 넣으면 진짜 효과 있는 특별한 재료 4가지를 소개합니다. 흔히 아는 마늘, 생강, 콩 같은 식상한 재료는 뺐고요. 실제로 몸에 이롭고 잘 안 알려진 재료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흑임자 넣기. 흑임자는 검은 깨라고도 불리며 오래전부터 동의보감에도 등장할 만큼 양리 효과가 깊은 곡물입니다. 고소한 맛이 강하지만 맛보다 중요한 건 흑임자 속에 숨겨진 영양 성분입니다. 이 안에는 리놀렌산, 세사민, 그리고 식물성 오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혈관의 노폐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액의 흐름을 맑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날, 특히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고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날엔 흑임자를 한두 스푼 밥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좋고 칼슘 역시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피로 증상에 탁월한 곡물입니다. 밥을 지을 때 마지막 단계, 즉 취사 직전에 흑임자를 넣으면 열에 의한 영양 손실도 줄고 고소한 풍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볶은 흑임자를 넣으면 향도 진해져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는 편입니다. 특히 탈모가 걱정되는 분들에겐 흑임자는 더할 나위 없는 식재료입니다. 두피에 필요한 영양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장기간 복용 시 탈모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짐이 많아졌다면 흑임자밥을 일주일에 2-3번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율무 넣기. 율무는 겉보기에 평범한 곡물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효능은 거의 약재 수준입니다. 특히 체내의 습기를 배출해주는 기능이 뛰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잘 붓거나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도 몸이 자주 축축하거나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원활하지 않은 체질이라면 율무는 아주 적절한 선택입니다. 율무에는 코익세놀라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염작용을 하며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몸의 붓기를 완화해줍니다. 관절이 자주 뻐근하고 무릎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들이 꾸준히 율무를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성인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밥에 넣을 때는 백미와 율무를 7:3 정도 비율로 섞는 것이 가장 무난하며 단단한 곡물이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이상 불려야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식감도 부드럽고 영양분 흡수도 높아집니다. 고소한 맛이 있어서 반찬 없이도 밥만 먹어도 든든한 포만감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세 번째, 텄 넣기. 바다의 향을 은은하게 머금고 있는 텄은 해조류 중에서도 영양소 밀도가 매우 높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생리전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손발이 차고 피부가 쉽게 창백해지는 분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선택이 됩니다. 물론 텄에 들어있는 철분은 동물성 식품의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지만 자주 섭취하면 체내 저장량을 서서히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텄은 백미와 함께 밥에 넣어 꾸준히 먹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빈혈이나 만성 피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이나 육체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도 좋은 보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텄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습니다. 평소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복부 팽만감이 심한 분들이 텄을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조류에 함유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면역력 증진과 염증 완화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회복력이 느린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특히 잔병 치레가 잦은 노인이나 어린이의 식단에도 무난하게 포함시킬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밥에 넣을 때는 반드시 생텄보다는 데쳐서 물기를 제거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짠맛이 빠지고 특유의 바다향이 한층 부드러워져 밥과 섞었을 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쫄깃한 식감도 살짝 남아있어 씹는 즐거움을 더해주며 반찬이 소박할 때도 밥 자체에 풍미가 생겨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터대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먹으며 밥을 통해 해조류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바다에서 건져낸 이 영양 가득한 식재료는 매일 먹는 밥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주인공입니다. 네 번째, 녹두 넣기. 녹두는 오랜 세월 동안 해열과 해독을 위한 자연 재료로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열감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 잦은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곡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특히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녹두가 땀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빠르게 보충해주며 체내 열을 내려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분 분비가 과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잦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녹두에는 비타민 B군을 포함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전반적인 피로 회복과 염증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간 기능은 쉽게 과부하를 받기 쉬운데 녹두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식사 후 쉽게 소화가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자주 겪는 사람들에게는 식단에 녹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밥에 넣어 먹을 때는 껍질을 제거한 녹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녹두는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 흡수도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도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백미 기준으로 한 번에 10g에서 20g 정도만 넣고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양을 늘려도 좋으며 그에 따라 밥의 고소한 풍미도 깊어집니다. 소박한 재료이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재료는 하나만 넣어도 좋지만 서로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두세 가지를 섞어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단, 처음부터 많은 양을 넣기보다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몸의 흐름이 달라지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